안녕하세요.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역전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줘서 이사를 못 간답니다. 소송을 한다고 얘기하고 집주인하고 다툼도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차액분에 대해서 월세로 계산해서 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난리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입주고 돼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아파트가 안 팔려서 전세입자가 안 구해줘서 혹은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져서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4억 5천인 사람들, 8억짜리 집을 산다고 엄마한테 3억 받고 5억은 맞벌이 부부가 연끌해가지고 빚을 내서 산 사람들. 사실상 자기 돈은 없으면서 무리하게 집을 산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6억짜리 집 사는데 5억 대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갑자기 집값이 2억 3억 올라서 부자가 된 기분에 차도 제네시스 뽑고 벤츠 뽑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좀 잘 사는 중산층이 됐다라고 착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고 또 갭투기한 물건들 집을 전세금을 갑자기 3억씩 5억씩 내줘야 되니까 이제 미치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는 왜 자기 정권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5억씩 7억씩 해줬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저렇게 심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를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진보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을,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보수 정부들보다 더 최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역전세는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서울의 역전세 5건 중에 1건이 강남 3구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압구정도 5억이 떨어졌답니다. 강남 3구에 역전세가 많이 벌어진다 라는 걸 무슨 의미로 받아보면 되겠습니까? 매매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집값 하락 시기에는 강남 지역,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역전세 건수가 5,000건이었는데 강남 3구가 무려 1,000건이 넘는 21%라고 합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내린 만큼 역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어떻게 된다?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개포동의 개포주공 6단지 한 25평쯤 되는 이곳은 3억 2천만 원에 전세가 나갔답니다. 그리고 압구정 한양 2차에 147제곱미터니까 이 50평이 넘는 곳이죠. 여기도 8억 1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됐답니다. 2년 전하고 비교하면 5억 6천이 떨어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의 반포차이 25평이 전세 계약이 3억에 됐답니다.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뭔가 좀 잘못됐나? 3억이 아니라 8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뉴스 제목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의심스럽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45평도 5억 4,500에 전세 계약 맺었답니다. 많이 떨어지는군요. 많이. 이런 상황인데 2023년 2월달에 강남구에 3,400여 가구에 입주가 있답니다. 동작구에도 1,700, 1,800건의 집들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제는
시세가 내려가서 신규 세입자 전세 보증금만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대출 내가지고 세입자 전세금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골세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여골세는 계속 심해질 것이다. 전세값 하락은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그게 전세 가격이든 월세 가격이든 뭐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심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뭐 온갖 돈들이 전부 다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마 곡소리를 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맞게 될 현실은 많이 어려울 거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될 거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무서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가지고 덤벼든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9억이 대출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아니 아무리 금리가 낮다 그래도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을 사는데 10%의 돈을 들고 90%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죠. 비정상이죠. 부동산도 아파트도 결국에는 소비재입니다. 싸게 사면 괜찮고 비싸게 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황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사고 싶은 건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파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2020년, 21년, 22년 집을 팔겠다고 내놨지만 안 팔려서 못 판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야 뭐 천안 지역에 7, 8년 전에 40평대 2억 주고 사서 2022년 하반기에 10억에 팔아서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마음먹고 뛰어들어갔다는 집을 안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돈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다채 7채 10채 사서 굴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집까지 되고 가족들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은 우리가 평생 동안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번의 결정을 못하는 게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전세가 심해진다라는 건 앞으로 그 이후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신호로 보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